질문 하나로 내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만 피해도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툭 던진 질문인데도 그게 신뢰를 깎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일수록 질문하는 태도 하나로 인상이 확 바뀌기도 하죠. 직장에서 안 물어보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질문 5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안 해도 될 일 같은데 꼭 해야 하냐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겠죠. 특히 신입사원이 이런 말을 하면 자칫 섣불리 판단해서 이 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정말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일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의 배경이 알고 싶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일에 대한 관심과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은근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의 말투는 자기 기준으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업무의 기준이 본인이 아니라 조직에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낮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본인은 그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상사의 업무 방식이나 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다소 건방지게 보이거나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차라리 그 방식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방식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방법도 하나 떠올랐는데 기존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기존 방식에 대한 존중도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태도까지 전달할 수 있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조금 의아하셨나요? 신입사원은 처음 몇 달 동안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질문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은요, 사실상 전 아무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일하는 이런 방법이고 이하는 이런 방식인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상사에게 선택지를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작정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건 문제 해결 의지 없이 도움만 요청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의 질문은 단순히 답변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고민을 공유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넷째, 눈치껏 배워야 할 일까지 묻는 겁니다. 우리는 상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선배가 자료를 미리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을 자주 봤다면 회의 자료는 어떻게 프린트해요? 라고 묻기 전에 평소 자료 용지 크기는 어떤지, 출력 순서는 어떤지, 출력물은 어디에 보관하는지부터 먼저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회의할 때마다 늘 병음료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봤다면 음료는 어디서 채워요?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냉장고의 위치나 세팅 방식 정도는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터득하는 게 좋습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1부터 100까지 전부 알려달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주변을 관찰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묻는 겁니다. 신입사원이니까 같은 내용을 2~3번 다시 물어보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 업무에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끼리 대화할 때 내가 이미 한 얘기를 기억 못하는 친구를 보면 내 말에 집중을 안 했거나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걸 금방 눈치채게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기억하려는 노력조차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편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라는 상사,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묻는 질문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아직 입사 초반이라면 누구든 이해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입사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질문도 더 똑똑하게 해야 조직에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면 바보 되는 질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보다 이 일의 목적을 알고 싶다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묻기보다 이 방식이 생긴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무작정 묻기보다 선택지를 제시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눈치껏 배워야 할 일은 스스로 배우는 태도를 가지세요. 다섯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신뢰를 얻지만 생각 없이 하는 질문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나요?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이어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입사원이 현타 오는 이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3단계 생각정리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좋아요 한 번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